우리 회사 공간인 워크플레이스가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구성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직도를 구성해보고 사원을 초대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채용 당시 받았던 정보들이 아마 엑셀이나 워드 문서로 정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학력이나 경력, 병역 같은 정보,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은 주기적인 평가, 교육 사항들을 인사관리 메뉴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사항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 정보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메뉴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가입자, 즉 일단 저희는 그 사람을 대표 관리자라고 부르는데, 대표 관리자에게는 워크플로우, 인사, 근무, 회계, 비용의 모든 관리 메뉴에 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사원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메뉴 단위로도 부여할 수 있고요. 기능 단위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관리 메뉴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인사 홈 화면에는 초기에 접근하면 게팅 스타티드라는 영역이 보여집니다. 초기 설정을 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에 지금 저희 쪽에 여기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다 화면이 열려 있거든요. 최초로 트라이얼을 사용하시면 화면이 다 닫혀 있습니다. 하나씩 까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연차를 발생시키는구나 확인을 해보시면서 시스템에 적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직도를 구성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도 메뉴이고요. 제가 먼저 좀 세팅을 해가지고 왔어요. 사실 조직 변경은 그렇게 잦게 일어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 경우에 즉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은 어떤 특정한 날짜에 개편 기준일이라는 것을 두어서 특정한 날짜에 개편을 하게 됩니다. 8월 1일, 9월 1일 이런 식으로요.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즉시 개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저희 그 캐릭터 사업본부 영업팀에 힘입어 제가 국내 영업 파트와 그리고 또 해외 영업 파트, 제가 좀 떨리나 봅니다. 막 오타를 내고 있네요. 이렇게 두 개의 파트를 신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죠? 그리고 잠깐 설명을 빼먹었는데, 사실 그 조직 개편판에서는 부서의 위아래로의 이동이 자유롭고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팀 밑에 두 개의 파트가 생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점별 조직도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해당 시점의 사원 목록과 함께 부서 구조를 상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부서 모습이고요. 현재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쯤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영업팀 하위에 부서가 없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만든 날짜 기준으로 국내 영업 파트와 해외 영업 파트가 만들어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분들은 이런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실 텐데, 시스템이 그 자동으로 만들어진 부서와 그 사원 목록을 중심으로 발령받은 인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사 기본 정보로 가보겠습니다. 인사 정보 하위에 기본 정보 설정입니다. 회사가 제공하여야 하는 범위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워크플레이스 범위와 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입사일 같은 경우는 사원 검색에 노출하고 싶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사원 번호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원 번호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자동 번호를 회사가 원하는 대로 부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넣고 이제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에 대한 설정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추가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병역이나 어학,
그리고 학력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곳인데요. 물론 이용을 안 하셔도 좋지만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커리어를 관리하는 기본 정보로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이곳엔 없지만 우리 회사 꼭 필요한 뭐 자격증 정보라든지 그런 거에 유무 혹은 레벨 뭐 이런 것들도 선택 항목을 추가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원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할게요. 사원 초대는 사원관리에서 진행을 하고요. 추가를 눌러서 사원을 입력합니다. 네, 제가 홍길동, 우리나라는 홍길동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말을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피터나 쌤, 뭐. 네, 쌤 내지는 네, 뭐 그렇게 쓸 것 같은데 아무튼 늘상 홍길동으로. 근데 보시면 화면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어에서부터 중국어 번체까지의 이름을 넣는 칸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안 나와 있죠. 저희가 그 관리 기능으로 이동을 하시면 관리자 기능에서 다국어 옵션을 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한국어 이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번체를 활발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다국어 설정을 ON으로 바꾸시면 저희가 시스템 다국어는 모두 넣어뒀고요. 회사가 필요한 다국어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입력을 하면 그 입사일에 맞춘 해당 직원의 연차 정보가 세팅이 되고요. 재직 상태 필요한 만큼 바꿔서 넣고 고용 형태, 직급 직책 등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어지는 개인 메일, 사실 콜라보가 아닌 K상품은 업무 메일과 개인 메일이 같아도 됩니다. 개인 메일 정보를 넣고 저장을 누르면 해당 사원에게 아까와 같은 비밀번호가 새로 입력할 수 있는 메일이 나가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면 우리 회사 워크플레이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제가 이제 다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원관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부서와 사원 정보를 넣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인 워크플로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의 결제선은 서식별로도 세팅이 가능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결제선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의 워크플로우의 특징은 결제가 끝나도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 기능이 바로 공유인데요. 공유 설정으로 전사 또는 일부 사원을 설정하면 문서가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제를 마치고 워크플로우가 끝난 후에도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 계속 로그를 남기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고요. 실제로 고객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기능을 잘 이용을 하고 계셔서 저희는 워크플로우 처리 완료 시점에 저희가 관련된 알림을 다 마치는데 워크플로우 처리 완료가 되고 댓글들로 소통하는 부분도 다양한 알림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고객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저희가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기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시연 화면인데요. 제가 워크플로우 메뉴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워크플로우 메뉴 진입도 우측에 있는 버튼을 통해 워크플로우로 들어갑니다. 결제선 설정이라는 곳이 보여요. 결제선 설정에 가시면 이렇게 각 서식마다 결제선을 각각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제가 먼저 모두 다 브라운 대표님으로 좀 설정을 해왔는데 저는 이 결제를 한번 저희 조직장이신 코니님께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넣었던 결제 라인을 삭제를 하고요. 새로운 결제 라인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동으로 설정되는 상위 부서장, 부서의 장에게 자동으로 매핑이 되는 결제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입력해서 특정 사원에게 결제를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동 동의를 하면 결제선에는 노출이 되지만 결제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참조 결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차 상위 부서장으로 세팅을 하고 한번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화면으로 가볼 텐데요. 앞서서 제가 사용자 화면을 아주 살짝만 보여드리고 따로 설명을 안 드렸어요. 간단하게 먼저 사용자 화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권호영 PM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사용자 메뉴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워크플로우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은 근무 상세 내용, 비용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메뉴가 작아지게 되고요. 비용의 일부 기능을 쓰지 않는 경우에도 메뉴 일부가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근무를 사용하면 과금이 더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원당 그 비용을 이미 책정한 비용만큼만 과금을 하고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근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출퇴근 버튼이 노출되지 않고 추가 기능을 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 기능에 따라 추가 비용이 또 부여가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과금은 하나, 원래 계획된 그 플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모든 내용을 체험해 보시고요. 문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일반 문서가 있고요. 제가 일반 문서를 네이버 프로모션 배너 진행건으로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구분이라는 건 회사가 만드는 거고요. 회사에 서식이 많을 경우, 예를 들면 구매 신청서라든지 차량 신청서라든지 다양한 서식들을 설정을 통해서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넣어서 결제서는 우측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결제선 이렇게 열어보시면 저의 조직장인 코니 님이 보이시고요. 당연히 다른 분이 하시게 되면 다른 그분의 조직장이 자동으로 보여지는 방식입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짠 하고 보내졌고요. 코니 조직장님 어떠실까요? 제가 보내드린 내용이 결제로 잘 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한테 모바일에 깔려져 있는 그 워크플레이스 앱에 노티가 왔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셀리님이 올려주신 프로모션 진행안에 대한 기한이 이렇게 상신이 되어 있고요. 저는 셀리님을 믿고 별다른 의견 없이 믿으십시오. 네, 동의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결제가 완료되는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다시 화면으로 갈 텐데요. 그 사이에 대표님, 저희 이렇게 중요한 프로모션 진행하는데 댓글 한번 예쁘게 한번 쏴주셔 보시겠습니까? 네. 대표님의 생각이 또 궁금하네요. 네네. 전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쓰실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돈 좀 그만 써라. 언제까지 프로모션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써주실지. 예. 알겠습니다.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제 웹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워크플레이스 화면에서 완료된 문서를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여기 네이버 프로모션 진행건이 있고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배너 광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될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소통되는 모습을 보셨고요. 다시 장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인사의 몇 가지 설정을 좀 하면서 데모를 하겠습니다. 사원들은 연차라고 하는 개인 휴가 정보를 매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는 기준에 맞는 연차가 생성이 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부재 일정 서식 작성을 하면 연차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두 가지 기준으로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중 입사 시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가 지급이 되고 매년 동일한 1월 1일에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는 방식이고요.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 시점에 11개의 사용 가능 연차가 지급이 되고 매해 입사일에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클라우드 솔루션이나 아니면 뭐 시스템들이 종종 있는데요. 입사일 기준을 유지하는 회사라면 인사 담당자가 매번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당 사원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편리하게 해소하였습니다. 또 경조나 출장, 사실 이런 부분도
부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 내규에 따라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수당 설정과 어느 정도를 사용할지를 일자를 미리 지정해 두면 휴가 신청과 수당 지급이 한 방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장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경조의 그 휴가일 범위, 경조금 지급 설정, 그리고 출장지에 따른 수당 지급을 설정해 두고 부재 일정을 올리게 되면 해당 결제가 완료된 이후 자동으로 회계 시스템으로 전표가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회계 담당자가 출금 전표까지 생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설정 외에도 사용 중이신 솔루션이 있는 경우 해당 솔루션의 정보를 가져오면 더욱 편리하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원 정보, 퇴사자 정보, 현재 연도의 기사용 연차를 일괄 등록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인사관리 메뉴로 다시 진입합니다. 네, 연차 발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차 발생 기준에 가시면 회사의 연차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속연수의 연차 일수가 되어 보이는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재 항목 설정이라는 곳에는 우리 회사가 쓸 연차를 다양하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뭐 리프레시라는 걸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시간 단위라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회사가 연차를 하루 종일 연차로만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보통 반차 혹은 반반차 등을 이용하시는데 저희는 종일 단위 연차, 반일 단위 연차 혹은 1시간 단위, 30분 단위 다양한 연차 정보를 꼭 연차가 아니더라도요. 부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경조기준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경조기준은 결혼, 출산, 수연, 사망 뭐 이렇게 넣어놨지만 사실 회사가 생일자에 대해서 뭘 좀 더 주고 싶거나 아니면 뭐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뭐 입사 10주년? 뭐 이런 것들을 주고 싶을 때 추가로 경조 구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의 관계를 집어넣고 휴가일수를 세팅하고 필요에 따라 경조금을 넣으면 이 내용에 맞추어서 부재 일정이 작성됩니다. 또 출장으로 가보시면 출장 기준 관리에서도 출장지에 따라 직급에 따라 혹은 직급을 사용하지 않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의 일당을 세팅해 둘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관 메뉴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이관 메뉴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런 뭐 데모로 보여드린 사항을 스텝별로 따라가면서 엑셀 파일로 이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 페이지는 상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경조 부재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문서 작성, 부재 일정으로 갑니다. 워크플레이스는 부재 일정 한 곳에서 연차부터 경조, 외근, 출장, 재택근무까지 회사가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부재와 관련된 회사가 필요한 내용을 하나의 서식에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경조휴가를 누르면 경조 구분 아까 보셨죠? 제가 결혼 한번 해볼까요? 결혼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 결혼. 아까 50만 원 빡 찍혀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 결혼 여기에 50만 원의 경조금 대표이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한 다음 주에 제가 아까 그 경조휴가는 기본적으로 5일이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일만 입력해도 바로 5일간의 일정이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 결제 라인 브라운 대표님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운 대표님이 그럼 이제 모바일로 이 부분을 또 바로 승인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대표님은 사실 회사에도 자주 안 계실 수 있잖아요. 워낙에 바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결제하실 수 있고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벌써 와 있습니다. 예, 벌써 가셨군요. 네, 경조부재. 예, 와 있고 뭐 이거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이렇게 결혼하네요. 네, 이렇게 결제된 내용은 완료 문서함에서
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결제가 완료된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이 내용은 사실 아까 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회계 시스템으로도 자동으로 그 경조금 50만 원 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회계라는 메뉴로 이동을 해서 관련 내용이 전표로 생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에 전표 생성 조회로 가면 여기에 짠 50만 원 셀리 네,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전표가 자동 승인되어 있고 전표 번호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네, 만들어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계 담당자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에게 이제 출금을 네, 해주시면 저는 기분 좋게 네, 신행을 갈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비용 서비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